카이스트 이민호 교수님께서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플랫폼 전망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Moving along, it's now my pleasure to introduce our guest speaker, Dr. Lee Min-ha. He's a professor from KAIST, and he's going to give a presentation on digital finance blockchain platform. Please welcome him with a round of applause.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우선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관점으로 봅니다. 크게 보면은 기술로 보시는 분, 또 암호화폐, 금융으로 보시는 분, 또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로 보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보시는 분, 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떤 거냐? 여기 있는 것이 오른쪽이 현실 세계죠. 자,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주름살을 제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상세계 갖다 놓고 뽀샵을 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허망하죠. 돌아보면은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옆에 있죠. 자,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현실 세계로 다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현실이 가상으로 가고,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가상 세계가 현실로 돌아 나옵니다. 자, 두 개가 합쳐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제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놓고 보면은, 현실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현실 세계는 정보와 물질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 레이저 포인터, 현물과 정보가 같이 있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레이저 포인트의 정보를 올려놓고 인터넷에서 거래를 해요. 제가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정보를 보고 샀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보와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리되니까 어떤 얘기가 생기느냐? 이 정보는 마음대로 복제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지불의 문제, 사기의 문제들이 동원되게 되죠. 그래서 실물화폐, 이런 실물화폐는 진짜 돈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대로 누가 관리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 가상의 세계는 어떤 결과가 됐느냐? 정보가 집중되고 법제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3차 산업혁명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과 가상이 합쳐집니다. 이러면서 이 세계가 과거 온라인 가상 세계보다 10배 이상 커지는 융합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보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래서 정보와 물질을 다시 일치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뭐냐? 바로 신뢰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문제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그냥 현실과 가상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우리는 정보를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1단계는 이러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진 O2O 플랫폼이 등장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와 물질이 합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합쳐질까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신뢰 기술이 있어야만 정보와 물질이 합쳐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신뢰 기술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신뢰 기술이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를 구축하면 돼요. 근데 이 문화란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바로
신뢰를 기술로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고 봤더니 그 결과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시간, 공간, 인간의 정보를 우리가 합쳤더니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공간, 블록의 정보를 시간, 체인으로 연결해가지고 암호화시켜서 공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분산 신뢰 기술 블록체인이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냐? 지금 현실 세계는 이와 같은 세계죠.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이게 잘 안 먹히는데. 이제 먹혔습니다. 자, 현실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세계냐? 이 현실 세계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안 넘어갑니다. 이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이제 컴퓨터 향해서 해야지 금방 될 텐데. 그래서 정보층 위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층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정보혁명이었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신뢰혁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신뢰혁명의 시작을 누가 하느냐? 비트코인이 시작하게 되죠. 자, 비트코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정부를 믿지 않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P2P, 암호화, 체인화, 분산 검증이란 기술들이 동원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블록체인이 거래되는 것은 처음부터 중간에 금융기관 없이 P2P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블록이 만들어지죠. 모든 거래를 모으면 블록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체인화시킵니다. 자, 체인화시키면 블록 간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같이 가지고 분산 검증을 해서 합의를 보죠. 자,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원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넷을 만들 수도 있고 화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공유가 안전하고 공유가 투명하다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세상에 처음 나온 기술들이냐? 처음 나온 기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마니, P2P 네트워크, 전자서명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도토리 시절부터 시작해서 토렌토, 소리바다 다 해봤던 기술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서명, 비대칭 암호화, 우리 공인인증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의 기술들은 있는 기술들이 융합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의 기술들이 이 다음 진화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이전에도 1998년도에 닉 자보란 양반이 이 사람이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비트골드라는 건 디지털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금융위기에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가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죠. 근데 비트코인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비용, 저속.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자, 1세대와 차이점은 뭐냐? 단순한 화폐가 아니고 이제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들어가죠.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는 이 속도를 이제는 실제 사용한 속도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비잔틴 장군 문제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문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비잔틴 장군이라는 게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고민의 결과가 바로 세 가지 우리가 합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완전 분산, 완성 집중,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 중에서 완전 분산된 것이 암호화폐,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완전 집중은 우리가 이 소위 암호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세대 암호화폐가 등장합니다.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는.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가 등장하죠. 갖고 있는 책을 보시면은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세 가지를 각각 보면은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성격상 화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산에 실리니까 역할이 뭐냐? 골드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장 적합한 것이 저것이 뭐냐면은 ICO 같은 주식의 성격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과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3세대 암호화폐로 가면서 비로소 암호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누군가 독과점 사업자가 있는 인터넷입니다. 저 친구들이 이상한 일을 해버리면 세상이 이상해지죠.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이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갈 수 있다. 월드와이드 웹에서 월드와이드 블록체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위에서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플랫폼 위에 수많은 소위 분산된 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현재 휴대폰에 보고 있는 앱들은 분산된 앱들이 아니죠. 애플이나 구글이 뒷받침하는 앱인데 이 특별히 누구에게 저장되지 않은 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놓고 보면은 집중된 의사결정이냐 분산된 의사결정이냐 놓고 봐서 궁극적으로 분산하면 좋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산하면 비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느리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발전하느냐? 분산된 신뢰 구조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3세대 암호화폐의 총체적인 구조들은 이와 같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형태의 소위 위임형 지분 구조, 결정 구조로 가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하는 합의 문제인데 합의 문제가 완전 분산해서 지분 증명을 거쳐서 선임으로 가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생명현상에 가지는 자기조직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역할들은 비트코인은 자산, 이더리움은 주식, EOS 등은 화폐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암호화폐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확장성, 상호 운영성, 지속 가능성이에요. 자, 확장성이란 뭐냐? 얼만큼 많은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속도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커피를 사 먹으려면 10,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 먹을 수가 없는 구조죠. 두 번째는 타코인하고 교환성하고 은행권과 호환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이더리움하고 교환을 하려면은 거래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거래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상호 운영성. 그 암호화폐 그 자체가 다른 코인과 스스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거래소가 없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거래소는 미래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과 호환성을 가지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인데 작년에 비트코인이 세그윗을 하고 하드포크를 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개혁의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얘들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빨리 넘어가고 조금 빨리 넘겨주실래요? 거기서 거기 계신 분이 있죠? 컴퓨터에 계신 분. 그래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는 데이터에서 네트워크 합의 보상 계약 응용으로 올라가고 이 밑에는 인프라와 프로토콜 그리고 미들웨어와 서비스 그리고 앱과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활용 사례를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컴퓨터에 누가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활용 사례는 제가 설명 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무역도 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무역 시스템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래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우리가 신기술 역사 교훈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메일을 규제하겠다. 그 다음 빌 게이츠가 한 얘기가 뭐냐? PC에는 64KB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PC를 만든 사람 얘기입니다. IBM의 창업자 왓슨은 전 세계 컴퓨터 한 5대면 충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신기술 초기에는 누구도 그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신기술은 반드시 또 거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기술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크게 놓고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 거품 속에 있는 씨앗을 버리지 않겠다. 모든 거품 속에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있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혼돈의 영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구체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은 저기서는 구체적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의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레귤레이션, 불간섭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규제가 아니라 세심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선제적 규제도 안 하고 세심한 모니터링도 안 하고 뒤죽박죽이죠. 현재 이러한 한국의 문제를 그나마 국민청원 이후에 투명하게 우리가 바라보겠다는 건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블록체인 발전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의 영역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을 규제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정부가 한다면은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do not harm 원칙,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쪽은 비잔틴 장군의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기존 분산 원칙에 따르는 많은 프로젝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틴 장군의 기술은 권력을 분산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신뢰죠. 자, 그러면 신뢰가 요구되는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ICO 한국에서 금지시켰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가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ICO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창업자의 펀딩이 중요한데 펀딩을 쉽게 해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ICO를 합치면 한국의 초기 창업 활성화의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 전 세계 ICO 금액은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의 16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처, 선화증권 의무 기록을 하면은 이것은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거대한 신뢰를 만들게 돼 있죠. 우리 한국은 정책 자금이 R&D 자금 20조, 그 다음에 복지 자금 146조, 160조 이상의 정책 자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리 비용을 줄이면은 관리 비용이 5% 이상 들어갑니다. 150조에 5%면 7조 5천억이에요. 암호 바우처 하나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외환으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스위스에서 내놓고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실명제와 자금 세탁 방지 요 문제를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스마트 규제를 해라. 정말 스마트 규제해야 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제 방안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블록체인의 목적별 분류를 하고
현안 문제는 가격 변동성, 안정성, 돈 세탁과 탈세다. 법률적 문제에서는 과거 집중형 서버 기반의 한국의 전자금융법 가지고 모든 걸 다루려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고,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금융실명제를 잘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